제139화 식혈마 그리고 혈천교의 혈천주. 유성문은 능공허도를 펼쳐 뒷짐을 지고 천천히 허공에서 지면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황금색 이체가 스치듯 사라졌고 그의 얼굴은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좌수에는 여전히 짙은 묵광의 검신을 가진 묵노가 들려 있었으니 이것까지 내 놈에게 펼칠지는 몰랐구나. 하지만 나는 내 놈을 꼭 넘어서 혈천의 정토를 이 땅에 꼭 실현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리라. 그 하하하 하하하하. 녀석,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고래로부터 너희 생마들은 언제나 하나같이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였다. 뭐라? 망상. 성문의 말에 삼공자 아수라 백, 소강의 두 눈에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온 아수라 혈기는 잠시 그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그렇지, 망상이지. 일반인이 도무지 그릴 수 없는 환상을 머리에 그려놓고 상대도 당연히 본인의 상상과 같은 세상에서 인식과 함께 느낀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인 상대의 의사와 상관하지 않고 상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여인들은 쾌락에 몸부림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약에 취해 조금은 덜 고통스러웠지만 매우 격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마지막 수를 원없이 전개하고 하늘의 심판을 받도록 해라. 성문의 선언의 아수라 백, 소강의 두 눈에서 다시 격한 마문밀기, 즉 아수라 혈기가 폭주하게 되었으며 넌 스스로 내 녀석의 무덤을 판 것으로 알아라. 후후후후. 녀석 그래봐야 내 녀석은 혈요마마공의 최후 절기인 아수라 극천을 전개할 것이다. 과일이 설익으면 과일이 떨고 맛이 없지. 내 녀석의 최후 절기는 아직 덜 익었다.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력이 절반도 되지 않단 말이지. 후후후후. 아, 성문은 상대의 실력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더란 말인가. 아수라 백, 소강은 성문을 한 달 후에나 만났으면 진정 본인의 혈요마마공을 대성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성문은 강호 제1신비지문인 밀문의 문주였으니 상대는 이를 파악이나 했겠는가. 크크크크. 소강의 두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으며 그 두 눈은 보름달 달빛의 차가운 음광을 짙게 바라고 있었다. 아수라 극천절, 아수라 멸절, 아수라 폭풍대마절. 소강의 신형은 은빛 기광으로 뒤덮였으며 그리고 그의 신형 주위로 폭풍과 같은 거센 바람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이에 성문은 지면의 마지막 발을 디딘 후에 그의 두 눈에서 황금빛 이체가 스쳤다. 그리고 최고의 방어는 선제 공격이지. 유성문은 빙그레 웃은 후 오, 성문은 제정신이 아닌지 그는 폭풍 속으로 신형을 날렸으니 그리고 어느 틈에 그의 좌수에 들린 묵노를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시익 시시시. 검삼검해. 역기분검. 생마는 나뉘어라. 유성문은 신속하게 날아서 아수라 백에게 달려 날아갔다. 그리고 그의 검은 요라하게 회전하였으니 그는 무언가 가르고 있었는데 그 회전하는 것이 일반인의 눈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날쌔게 돌아갔다. 이제 그는 소강이 뿜어내고 있었던 은빛 기광 안으로 튀어 들어갔는데 파파파파 팍팍팍팍팍팍.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터덕터터터터터터. 아수라 백을 향해 뛰어서 날아들었던 성문은 소강이 서 있는 반대편으로 튀어나온 뒤에 그는 진행하던 방향으로 힘을 이기지 못하여 달려나와 여러 걸음을 걸은 후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의 좌수에 들고 있었던 건 묵노를 본인의 허리에 채웠다. 또한 성문은 한동안 자신이 서 있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이제 성문 뒤편에 있었던 은빛 서기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아수라 백, 소강의 신형이 드러났다. 흐흐흐흐흐. 소강의 얼굴은 격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그는 말은 하지 못한 채 그 소리만 반복하다가 급기야 스르륵. 푸악. 후두두. 후두득. 소강의 얼굴부터 금이 가면서 그곳에서 짙은 핏물이 맺히더니 그는 서서히 갈라지며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수라 백, 소강은 형체를 알아보지도 못한 푸죽간 고기 조각이 되어 지면에 쓰러져 버렸다. 어차피 인생은 한숨 꿈을 꾸는 일장추몽과도 같은 것이다. 내 녀석은 속히 지옥 팔부로 내려가 그동안 내 녀석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거라. 성문은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는데 한동안 성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보며 우수에 찬 눈으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 같았으니 스승님. 그런데 찰나 들썩 푸욱. 유성문의 기해혈, 즉 단전에 짙은 핏물이 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단전을 뚫고 나온 것이 있었으니 매우 짙은 사기를 품은 단도였다. 허허, 성문의 뒤에는 어느 틈에 검은 그림자와 같은 신형이 자리했으니 이 검은 그림자와 같은 신형은 지면에서 매우 은밀하게 올라와 성문의 단전에 단도를 박아 넣은 것이다. 흐흐흐흐. 너는 알고서 죽어라. 내 놈의 단전에 박힌 단열 극마비는 아수라 마목의 수액에서 전일 동안 담근 후 극마비에 아수라 열기가 깊숙이 배인 상태에서 다시 운남 만년 시도견에 담근 후 전일 동안 연마했지. 흐흐흐흐. 원래 이 단열 극마비는 나의 작은 아버지 혈천주를 위해 준비해 두었으나 하지만 나는 이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구나. 너는 내 작은 아버지보다 더욱 뛰어난 내가 공부와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이 세상의 혈마정토를 이루는 것에 신룡쟁투에 치르는 형제들보다 혈천교의 지금 혈천주보다 내 녀석이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으니 말이다. 아수라 백을 수천 조각 낼 수 있는 녀석이 이 땅에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구나. 이 아수라 백이라는 내 동생은 내가 혈천교를 장악하는데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했고 녀석이 사천을 장악했을 때 나는 녀석을 암살하기 위해 은밀조화로 녀석을 암암리에 동행했었지. 흐흐흐흐. 너의 눈동자를 보니 너는 매우 억울한 얼굴이구나. 그래, 삼도천을 건너는 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내 신분을 이야기하마. 나는 혈천교에서 혈천주의 7 제자 중에 대사형인 바로 아수라적 소정강이구나. 흐흐흐흐. 성문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다. 성문 스스로 자신의 호신강기를 깨뜨릴 병기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하단전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극마비가 박힌 채 그의 검은색 무복은 하단전을 중심으로 핏물이 짙게 뱄다. 유성문은 점차로 격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수라 혈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독에 의한 장독으로 현기증이 났는지 몰랐지만 그는 조금 휘청였다. 그리고 성문에 일그러진 고통 때문인지 아수라적 소정강이란 자의 두 눈에 성문이 휘청이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흐흐흐흐. 아주 춤을 추는구나. 녀석아. 너는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베푼 조안상에서 술이나 처먹고 그곳에서나 춤을 추거라. 거령마 왕장. 시익팡. 쾅. 성문은 아수라적 소정강이란 녀석의 막강한 장력에 의해 가슴을 후려맞고 경력을 이기지 못하여 날아갔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가 선자리 20여 장 밖은 죽산의 천길 낭떠러지였으니 성문은 장력이 날아올 때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단열극마비는 성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말이다. 다만 성문은 아수라 적이란 벼로를 사용하는 소정강의 강력한 장력에 후려맞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다. 과연
유성문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수라적은 나라가 낭떠러지로 사라지는 유성문을 보았고 그는 한동안 그곳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아수라 백, 소강이 조각난 고깃덩이와 핏물을 보았다. 흐흐흐흐. 아우야. 그렇게 형한테 엉기더니 녀석아. 그러니까 이 우영에게 잘하지 그랬냐? 나는 내 녀석의 야망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내 녀석을 그대로 둔 것은 바로 오늘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강호 무림과 우리 혈천교에 소속된 무인이라면 혈마 소광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구나. 적자생존, 약육 강식 말이다. 펄러. 아수라 적이란 인물은 소강이 죽어 고기 조각이 된 인육과 핏물을 향해 손을 뻗어내었고 소강의 고깃 조각은 살짝 움직이며 들썩인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서 하얀색 서기가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흐흐흐흐. 비록 내 녀석의 아수라 혈기는 대부분 소실되었구나. 하지만 내 녀석의 혈기를 빨아들이면 내 놈이 가진 능력의 일부 중 일할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좋구나.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소강의 시체 즉 각이 떠진 고기에서 흘러나온 하얀색 서기는 급속하게 아수라적 소정강의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두 눈에서 짙은 붉은색 안광이 터져나왔고 그의 신형 주위로 기형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장백산 대호와도 같은 호랑이 머리와 같은 형상이 형성되다가 번쩍하고 사라진다. 흐흐흐흐. 마음에 드는군. 그동안 이 우영에게 버르장머리 없고 싹수 없이 행동한 것에 용서하마. 사실 나는 내가 처리한 그 녀석에게 매우 감사하는구나. 녀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을 알아서 처리해주고 나에게는 양질의 아수라 혈기를 피할 기회를 줬으니 말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염납으로 들어서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쉬기를 바란다. 내가 내 녀석의 목까지 살 것이니 말이다. 흐흐흐흐. 아수라적 소정강은 매우 비겁한 웃음을 흘린 후 뒤로 천천히 걸었는데 유성문이 잡았던 16혈종단 혁종천에게 다가갔다. 그는 성문이 사라진 후 공중에 매달린 모습에서 지면으로 떨어졌고 그는 여전히 기절한 모습이었는데 그를 묶고 있었던 황금색 오라와 같은 밧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게로 오라. 휙 슈슈슈슈슈. 오. 아수라적. 소정강은 대단한 능공선물을 전개했으니 약 15장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혁종천은 소정강이 뻗어낸 우수로 날아와 그의 소뚜껑만한 손에 잡혔다. 그러나 혁종천은 기절해서 깨어나지 못했으며 내 녀석은 용도팩이다. 어떻게 된 것이 소주군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이곳 사천의 행사를 이렇게 망친 것이냐? 휙. 퍼. 혁종천의 두 눈은 번쩍 떠졌으나 그는 다시 스르륵 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으니 아수라적 소정강은 혁종천을 던진 후 떨어져 내린 곳으로 아수라 혈혈소수라는 무공을 펼쳤다. 이는 과거 혈마 소강좌의 무공인 아수라 현음 혈소수강이란 무공이었다. 역시 아수라적 소정강의 손에는 이미 죽어버린 사자의 심장이 들려 있었는데 우적. 그의 입과 우수에는 혁종천의 피가 적셔졌다. 그리고 그는 혁종천의 심장을 우적우적 씹어댔으니 그가 혁종천이 언급한 혈천교의 식혈마가 아닌가. 바로 혈천교의 대공자 아수라적 소정강이 세상에 혈겁을 일으키는 식혈마였다. 그는 검은 재로 가득한 오죽혈곡의 혈동을 둘러보다가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고 제길. 사천에 대해 혈천교의 행사를 삼재와 16혈종단 단주 녀석이 말아먹었으니 귀조에 계신 혈천주께 우선 보고하고 나는 새로운 혈종단을 배정받아 내가 사천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군. 우리의 행사는 최소 3개월 미뤄질 것이니 말이야. 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시켈마 소정강의 입에는 아직도 붉은색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신출귀몰하게 신형이 점점 흐려지며 완벽하게 사라진다. 그리고 이곳 오죽혈곡의 혈동, 앞마당에는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검은 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으며. 하루 후 죽산, 오죽혈곡의 혈동에 수많은 군병이 오르기 시작했다. 죽산은 동산이었지만 주산의 자락이 이어진 곳이어서 매우 넓게 퍼진 동산이었다. 그러나 죽산에도 낭떠러지가 존재했으니 그것은 오죽혈곡 곁에 있는 망하곡이라는 곳이었다. 이것은 조금 희한한 곳으로 동산인 죽산을 오르는 지면보다 깊숙이 파인 곳으로 능이 천길 낭떠러지는 되었을 곳이다. 병사들은 유성문이 만 하루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게 되어 성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귀주 도지휘사사, 사천 도지휘사사, 청해 도지휘사사, 그리고 친군도 위부가 나섰는데 각 도지휘사사와 친군도 위부는 구역을 나눠 유성문을 찾게 되었다. 만일해가 지난 후에 망하곡 깊숙한 곳에서 한 친군도 위부의 지조무사가 걸레가 되다시피 한 성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문을 급히 후송하여 사천 친군도 위부 안가로 모셨으니 이영희와 곽부, 이옥 등은 성문이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인사불성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에 고민이 깊어졌다. 내실에서 한동안 고민하였던 인물들은 사흘이나 먹은 것이 없이 성문을 그냥 지켜볼 뿐이었는데 의원들은 성문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으니 성문의 단전에 박힌 마물을 누구도 빼낼 수 없었다. 접근하여 빼내려 할 때 사악한 사기와 지독한 마귀가 단도에서 튀어나와 단도를 잡은 인물에게 격한 고통과 극심한 환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단도를 아무도 빼낼 수 없었으니 과연 성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만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 때문에 성문 홀로 처소에 두고서 그들은 약간의 쉼을 결정하였으며 홀로 남겨진 성문은 침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시체처럼 누워 있었고 그 곁에 사천 도지휘사인 이옥이 선물하였던 정체불명의 신비한 향로가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